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2차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드실 텐데요. 저도 너무 많이 겪어봤던 일이라 하루하루 매 순간 불꽃처럼 뜨겁게 버티고 또 버텨내시기를 강력하게 응원드리겠습니다. 최신 판례 4라고 써있죠. 시험을 앞두고 꼭 한번 함께 리마인드 하고 싶은 판례. 오늘 첫 번째, 시험 때까지 몇 개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판례를 함께 리마인드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면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 녹화를 하는 거라 죄송해요. 비음 때문에 좀 코를 훌쩍거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영상 녹화를 오랜만에 하는 거라 세팅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당해고 원직복직과 일시적 대기발령 판례는 요 색깔을 살짝 바꿔볼게요. 요 부당해고 원직복직과 일시적 대기발령 이 판례는 2014년 1월 4일 판례이고 저는 GS 연기 때 이걸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는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골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어디로 가냐면 판시사항이 있어요. 이 판시사항을 보기 전에 제가 도식을 하나 이쁘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먼저 띄워볼게요. 아이고 이쁘다. 그죠?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을회사가 있어요. 왼쪽에 을회사가 있죠. 이 지우개 모양이 보일래나 모르겠는데 안 보이네. 안 보여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우개 모양이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펜으로 한번 해볼까? 몇 번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긴 했는데 이게 잘 안 나와서 자, 펜으로 한번 가볼게요. 펜으로, 빨간 펜으로. 요 을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내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뭐 굳이 안 밝혀도 되겠죠.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요 갑이에요. 갑. 요 갑 선생님이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여기로 요렇게 가셔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을회사에 가서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구파견법에 의하면 고용간주였고 지금은 직접 고용 의무죠. 이분이 이제 구파견법에 의해서 고용간주가 되신 분이에요. 요 그림, 요 을회사 그리고 사내협력업체 잘 기억하시고 도식이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러면 요 도식은 살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상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부당해고됐으면 복직을 시켜야겠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지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그렇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우리 제목이다. 그쵸?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대기발령은 했는데 그 대기발령이 정당하냐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자, 그리고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산금에 대한 거 그거는 좀 이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려서 갑시다. 갑이 우리 주인공 갑 아까 도식 간단했으니까 떠오르시죠? 어렵지 않아요. 갑이 을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을회사 공장에 파견되어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업체의 징계해고, 위 업체는 누가? 사내협력업체가 징계해고한 거죠. 사내협력업체 징계해고에 따라 을회사가 사내협력업체가 징계해고했으니까 을회사가 갑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1번 해고라고 부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금지하였는데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갑과 을회사 사이에 파견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갑과 요 을 주식회사 사이에 파견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서 중노위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해고를 확인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했어요. 자, 그랬으며 을회사가 그런데 갑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배치 대기 발령을 했어요. 어떤 순서인지 아시겠죠? 을회사가 갑에게 원직복직하면서 보직을 제시하지 않고 배치 대기 발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기분이 나빴나? 기분이 나쁘셨나? 이에 불응하여 무려 927일간 너무 길다. 그죠? 927일간 출근하지 않자 의회사가 갑을 해고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몇 번 해고라고 부르냐? 2번 해고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2번 해고라고 부른다. 1번 해고가 주로 문제가 된 거예요. 갑을 해고하였고 갑이 의회사를 상대로 종전해고, 요 종전해고가 뭐냐면 1번 해고예요. 종전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일 이후의 임금과 그리고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의회사는 원직 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 및 해고 기간의 평균 임금의 200%를 즉시 가산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상 가산금 지급 조항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잠시 멈췄어요. 이게 헤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지 않았더니 카카오톡 오는 소리가 나가지고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갑이 의회사를 상대로 종전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일 이후의 임금과 그 다음에 단체협약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해고가 여기서부터입니다.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의회사는 원직 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 및 해고 기간의 평균 임금의 몇 퍼센트? 200%를 즉시 가산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상 가산금 조항에 따른 가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 사안에서 의회사가 사업장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갑을 해고한 행위가 징계권의 행사 또는 징벌적 조치로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의회사가 갑에 대해서 징계권의 행사 또는 징벌적 조치를 한 게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갑은 가산금 청구를 할 수 없고 재반 사정에 비추어 배치 대기 발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배치 대기 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올해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판례의 사실관계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판결 요지, 판시 사항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치 대기 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사례에서. 자, 왜 그러냐? 가산금에 대해서는 잘 보세요. 색깔을 다시 안 바꿔도 되겠죠? 위업체가 뭐예요? 사내협력업체죠.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 체결하고 이 사내협력업체가 징계해고를 한 거잖아요. 의회사가 징계해고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문구를 이렇게 잡은 거죠. 의회사가 사업장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갑을 해고한 행위가 징계권의 행사 또는 징벌적 조치로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갑은 가산금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사내협력업체의 징계해고가 있었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한 거지 의회사가 갑에 대해서 징계권의 행사 또는 징벌적 조치를 한 게 아니야. 그렇게 보기 어려우니까 갑은 의회사를 상대로 가산금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 더 쟁점, 배치 대기 발령 정당하다. 자,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판결 요지 갈게요.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직에 복직시켜야 되죠. 원래 하셨던 일에 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할 것이나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기간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고가 유효했다라는 걸 전제로 이미 이루어졌어. 이제 이분이 해고가 돼서 나가고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이미 회사 내 인사질서 그리고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그 다음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다시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구예요. 이런 등을 고려해서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에는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 발령을 하는 경우 일시적인 그 대기 발령이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인사명령으로서 원직 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대기 발령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그리고 작업 환경의 변화, 그래서 인, 변 이렇게, 또는 인필변 이렇게 써줄까요? 글씨가 날아가서 죄송해요. 인필변, 이것 등을 고려해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임시적인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고, 많이 들어봤다, 그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 협의 등 신의칙상, 진짜 많이 봤던 문구네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냐, 이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 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대기 발령 정당성을 인정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갑이 을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알고 있는 사실관계니까 빠르게 읽습니다. 을 회사의 공장에 파견돼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업체의 징계해고에 따라 위 업체, 사내협력업체입니다. 위 업체의 징계해고에 따라 을 회사가 갑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이후 갑과 을 회사 사이에 파견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아까 봤던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중노위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징계 해고를 확인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며, 을 회사가 갑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배치 대기 발령을 하였으나 갑이 이에 불응하여 927일간 출근하지 않자 을 회사가 갑을 해고하였고, 이건 2번 해고죠. 그쵸?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건 1번 해고고,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종전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일 이후의 임금과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요거 아까 봤던 거예요. 요런 단체협약상 가상금, 평균 임금의 200%를 즉시 가산한다 라는 단체협약상 가상금 조항에 따른 가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상금 조항의 도입과 재정 경위, 이것도 외우셔야겠다. 그쵸? 이 가상금 조항의 도입과 개정이네요. 죄송합니다. 개정 경위, 위 규정으로 노사 양측이 달성하려는 목적,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가상금 조항은 을 회사가 부당한 징계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한 해고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하게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하고,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가상금을 부과하는 제재적 규정으로서 해고된 근로자가 가상금, 이거 중요하죠. 해고된 근로자가 가상금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해고가 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거나 징벌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을 회사가. 그죠? 징계해고가 부당하여 무효라는 점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명되어야 하는데, 자, 을 회사가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을 회사가 사업장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갑을 해고한 행위가 징계권의 행사 또는 징벌적 조치로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은 가상금 청구를 할 수 없고, 한편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 배치대기 발령은 고용간주된 근로자인 갑을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직무교육, 이분이 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직무교육 등을 통해 을 회사의 사업장 질서에 맞게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갑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문구가 어렵진 않아요. 그쵸? 그러나 잘 풀어서
현출하셔야 됩니다. 임시적 조치로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갑이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아까 판례가 갑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형량하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 나오는 거예요. 갑이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갑 측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쳤다. 이런 사실관계가 나오겠죠. 인정되므로 배치 대기 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관계를 쭉 보시면 사안에 기호해서 이 판례 이제 원문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원심 판결이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다음 사실을 사실심에 따라 알 수가 있다. 요런 이제 문구들이 나와요. 자, 땡땡 기업은 2005년 2월 2일 원고에 대해서 징계 해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했다. 그렇죠? 을회사겠죠? 여기서 을회사겠죠? 그래서 피고는 같은 날부터 땡땡 기업에서 해고되어 피고의 을회사의 사업장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그 다음에 쭉 가시면 이게 날짜가 언제예요? 2005년 2월 2일입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가면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봉쇄하여 노무 수령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런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피고는 2013년 1월 7일 원고에게 자 보세요. 갑시다. 2005년 2월 2일 징계 해고를 했고 사내협력업체가 그리고 을회사가 원피고의 사업장 출입 즉 을회사의 사업장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갑선생님 원고죠.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다. 이게 2005년 2월 2일이에요. 자, 다시 쭉 내려가 봅시다. 사실관계를 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핵심적인 것만 봐요. 2013년 1월 7일이에요. 원고에게 갑선생님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요때까지 땡땡 공장 인사팀으로 세모 공장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배치대기 인사명령을 했다. 자, 피고는 을회사죠. 2016년 12월 7일 보세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원고가 갑선생님이 이 사건 배치대기 발령이 있은 요때부터 요때까지 현재까지 총 927일간 무단결근을 지속하며 근로제공 거부했다는 사유로 927일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통보했다. 2016년 12월 20일 원고는 우리 갑선생님은 피고 을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가 아니에요. 2005년 2월 2일자 해고의 무효 확인입니다. 1번 해고죠. 2005년 2월 2일자 어디 있어요? 2005년 2월 2일 여기 있네.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거. 자,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다시 갑시다. 2005년 2월 2일자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쭉쭉쭉쭉쭉쭉 가산금 지급을 구하는 그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사실관계가 이래요. 그 다음에 가산금 조항의 적용 여부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문구들이니까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더라? 배치대기 발령의 정당성 봅시다. 핵심 쟁점이죠. 나머지 사실관계는 쭉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어떤 문구가 하나 있는데 원고는 해고 시점부터 즉 우리 갑선생님은 해고 시점부터 7년 이상이 지나서 복직하는 것이니까 피고 을회사로서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작업 방식의 변화 꽤 긴 기간이죠. 7년이면 그죠? 작업 방식의 변화, 원고의 업무 수행 능력, 각 공정의 배치 수요를 살펴 원고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관계 요 정도로 보고 자 오늘 시험 전에 꼭 한번 함께 리마인드하고 싶은 판례 첫 번째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불꽃처럼 뜨겁게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